당신의 꿈과 직업은 안녕하십니까? 미리 만나보는 생생한 직업의 세계. 길을 찾는 여러분에게 그 해답을 드립니다. 랭킹쇼 자, 위클리! 네, 오늘 이 시간도 여름 특집으로 취업에 관한 궁금증을 여름 파도처럼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하면 휴가. 권영찬 씨는 휴가 네. 어떻게 보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승무원이니까 가족이 10분의 1로 갈 수 있는데 중요한 네. 거는 해외 가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체험 박물관도 가고요. 또 체험 학습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와. 것 같더라고요. 역시 교수님답게 아주 바른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요즘 실제로요, 이 여행이 아니라 취업을 해외로 많이 알아보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니는 시절 한 80년대만 하더라도 중동 붐이 일어났어요. 저희 사촌 형에 가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네.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 중요한 건요. 네. 지금 중동 붐이 일어나고 있고 또 다시 한번 세계로 진출할 기회가 이제 열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해외 취업을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랭킹쇼 자, 위클리!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 속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취준생 10명 중 9명. 청년 구직자들의 또 다른 기회. 해외 취업 성공 전략을 파헤쳐보자. 여름 특집 2016 해외 채용이 가장 많은 국가 베스트 5. 네, 오늘도 한정현, 한서희 학생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박우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박우식입니다. 네, 다들 한 번씩 어학연수나 해외여행 경험이 있으실 텐데 어디들 다녀오셨어요? 정현 씨부터. 저는 아직 2학년이라서 이제 내년에 보통 3학년 1학기나 2학기에 많이 가거든요. 저도 그때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서희 씨는요? 저는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해서 이제 20살 때부터 유럽 여행 갔었고 뭐 방학 때마다 뭐 동남아 쪽도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제가 49살인데 해외여행이나 어학연수 경험을 대학생 때 갔다 오면 정말 잘 사는 집 자녀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때는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요즘 우리 대학생들이나 취준생들 보면은 그냥 해외에 나가는 게 거의 뭐 밥 먹듯이 쉬우는 걸 보고 와 네.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부럽삼 부럽다. 네. 부럽삼 부럽삼? 부럽삼. 네. 네, 대표님은 어학연수 경험 있으세요? 아니면 뭐 저는 해외여행? 이제 네. 그 97년도에 제가 군대를 전역을 했는데 네. 전역을 하고 제가 어학 연수를 가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마침 그때 IMF가 터지는 바람에 환율이 거의 한 2배 정도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포기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사실 저는 이 방송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좀 간접 경험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우연히 캐나다를 보니까 복지도 굉장히 좋고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 보이는 게 나도 캐나다 가서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정현 씨 어디 가서 살고 싶다. 저는 미국이나 영국 그런 거 너무 가서 살고 싶은데 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보면서 되게 이렇게 패션 쪽으로 활성화된 모습 보면서 되게 가고 싶어요. 또 패션 쪽 꿈이 있으니까. 서희 씨는요? 저는 사실 한 번 갔던 여행지는 굳이 다시 가지 않는 스타일인데 한 가지 예외가 있었던 게 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너무 좋아가지고 오. 꼭 거기만 다시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딱 그런 뷰가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나라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싶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좀 세워봤나요? 교환학생이 가능하다면 학교에서 교환학생을 그쪽으로 가고 싶다까지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권영찬 씨는 워낙에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혹시나 네. 또 다른 해외 쪽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신다면? 해외를 자주 갔어요. 근데 갈 때마다 느낀 거는 한국만한 데가 없구나. 왜냐면 저는 네.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고 또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사실은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저녁 8시, 9시면 사람들이 그냥 거리가 한산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뭐 호프집이나 뭐 예를 들어서 일반 선수집도 네. 연대만 열기 때문에 저는 해외 갔다 느끼지만 한국만치 살기 좋은 데가 없겠구나. 조금의 돈만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는 말씀이신데 대표님은요? 저는 이제 그 해외여행을 처음 갔던 데가 이제 호주예요. 신혼여행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정말 사람이 이렇게 좀 넓게 네. 큰 시야를 가지고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행을 통해서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다들 어느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실제로 이 각 국가마다 기술과 인력을 서로 공유하는 시대가 온 건데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에 총 2,903명이 해외 취업에 성공을 했는데 이는 2014년 1,679명에 비해서 73%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해외 취업이 청년 구직자들에게 또 다른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있는데요. 이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서 올해 1분기 해외 채용 공고 6,500사건을 집계한 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이렇게 차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차트를 공개하기 전에 도움 말씀 주실 분을 저희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대학생 때 해외 취업을 하셨고요. 현재 해외 취업을 돕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리크루트먼트 손정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 회사 대표라고 해서 네. 좀 연배가 있으시진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젊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굉장히 좀 멀리서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저 오늘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에서 회사가 부산이신 거예요? 네. 와. 근데 축하할 일이요. 부산 네. 고용노동부 청장 표창장도 받았다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멀리서 오셨으니까 그 회사 PR 좀 하이소. 마음껏 하이소. 네. 저희 회사는 부산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은 회사고요. 해외 취업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교와 협약하여서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는 K무브 네.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드잡을 통한 민간 해외 취업 알선, 그리고 네. 부산시에서 지원을 하고 항공회의소에서 네. 진행을 하고 있는 해외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미국 쪽으로도 관련된 걸 또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현재 미국은 K무브 사업으로 많은 대학교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재원 비자를 받아서 전공한 분야로 가서 현지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네. 굉장히 좀 다양한 해외 취업에 관련된 다양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실제로 전문가이시기도 하지만 이 해외 취업의 실제 경험을 좀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궁금증을 좀 많이 풀어주실 텐데 대학생 때 해외로 가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저 대학교 2학년 때 휴학을 하고 전공이 관광 경영이었는데 호텔에서 1년 동안 실습을 하였습니다. 대표님도 호텔에 계셨었는데. 예. 근데 어느 지역으로 가셨어요? 플로리다에 있는 레디슨 호텔에서 1년 동안 근무를 했었어요. 네. 저도 이제 그 대학생들 취업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해외 취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몰라서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해외 취업까지 생각을 하시게 되셨나요? 저는 우연히 수업을 듣다가 교수님께서 미국에서 1년 동안 호텔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소개를 하셨고요.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학생들이 유학을 갔었지 현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교수님 추천을 받아서 미국 호텔의 인터뷰를 보고 합격이 돼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재원 비자를 받아서 인턴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네. 처음에는 근무할 때 영어가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면은 직장 내에서도 한국 내에서 왕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얘기 안 겪으셨어요? 저 또한 처음에 미국 갔을 때에는 네. 외국인을 많이 보지 못했던지라 영어가 많이 부족했었고요. 어색하기도 했었는데 직장 동료들과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우선 업무적으로도 민폐도 많이 끼쳤었고요. 네. 그리고 따지고 싶은 일이 있어도 실제로 따지지 못하고 속으로 참는 일도 많았었습니다. 네. 대표님의 인생 역전 스토리 아주 무궁무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차트를 확인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 해외 채용이 가장 많은 국가 베스트 5 5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요?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떤 나라로 많이 갈까요? 짜잔. 인도네시아요. 기회의 나라 인도네시아입니다. 네. 의류, 봉제 산업에 이어 유통, 미디어 등 다양한 첨단 산업이 인도네시아로 진출하고 있다. 휴가, 보너스 등 노동 환경의 여러 혜택도 많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채용이 활발한 분야를 알아보자. 이번 랭킹은요, 실제로 올 상반기에 해외 채용이 가장 많이 진행된 국가 순으로 정해졌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해외 인력을 좀 많이 뽑는 것 같은데 좀 생소한 국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도네시아의 노동 환경 어떤가요, 대표님? 노무 관련 환경들을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당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이 우리나라와 똑같이 한 40시간 정도 되고요. 네. 근데 초과 근무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제 가능합니다. 이제 하루 최대 3시간, 주 단위로 해서 14시간은 이제 초과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차 휴가 같은 경우는 12개월 근무했을 때 이제 12일이 주어집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초과 근무 수당 같은 경우에는 첫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 초과 근무 수당이 이제 200% 할증 임금 지급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150%가 지급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인도네시아의 좀 특징적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질병이 있어가지고 병가를 내면은 그것이 이제 휴가 일수에 이제 산입되지 않는 그런 네. 이제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인 그 인구의 86%가 이제 이슬람을 믿어요. 종교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라마단 기간이라고 금식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마단 기간에는 이제 인도네시아 노동법상에 이제 그
보너스를 또 지급해야 되는 그런 이제 네. 규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대표님, 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이런 신흥국의 경우에 어떤 분야가 좀 취업에 유망할까요? 산업인력공동가 코트라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중국 같은 나라에는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되어 있는데요. 이 한국 기업들에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중간 관리자의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호텔이나 아니면 서비스 종사 직원들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동차 엔지니어, 건설 관련 기술자들도 네.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랍에미레이트 경우에는 항공 승무원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요즘은 보건의료진의 채용도 많이 활발하게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싱가포르 하시니까 딱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며칠 전에 TV에서 싱가포르 나온 거를 봤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어 보이고 그 싱가포르이 되게 안전한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꼭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나라이기도 한데 싱가포르는 어떤 쪽으로 취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싱가포르는 호텔이나 아니면 백화점 세일즈 그리고 레스토랑이나 서빙 업무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한국 분들이 많이 네. 취업을 하고 있고요. 영어 실력과 전문 지식이 있다면 물류회사나 유통회사 그리고 일반 사무직으로도 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최근에 그 아내랑 가족이랑 싱가포르 가봤는데요. 네. 사실은 선진국이에요. 그리고 제가 묵은 호텔에도 정말 한국 직원이 물어봤더니 한 5년 됐다고. 근데 한국인들도 많은데 왜 최근에 뭐 한국 상인들이 또 많이 나가잖아요. 그럼 뭐 현지 직업인이 운영하는 데 많이 취업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운영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현지 기업으로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신임 연봉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물가도 비싼 편이라 네. 현지에서 돈을 버는 걸 목적으로 취업을 한다기보다는 해외 취업에 대한 경력을 쌓고 그리고 영어 실력을 좀 향상시키고 싶어하는 지원자들에게 적합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박 대표님, 인도네시아 취업에 대해서 좀 덧붙여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국내에 있는 많은 분들이 사실 인도네시아 하면 좀 생소한 나라일 수도 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국토 면적으로 따지면은 네. 우리나라 이 한반도의 한 9배 정도 되고요. 9배요? 예, 예. 굉장히 크네요. 인구 네. 규모는 2억 5천만 명으로 전 세계에서 한 4위권 정도 우와. 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은 한 3,500불 정도로 그렇게 개발도상국 정도 수준이지만 네. 그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연합 아세안이라고 있어요. 그 아세안 지역의 이 경제 규모에서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동남아 지역에서 굉장히 맹주 국가가 인도네시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이런 성장 잠재력을 보고 많은 이제 중국과 일본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지금 많은 투자를 사실 하고 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글로벌 기업이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진출한 기업에 사실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취업을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현지인을 채용하거나 자국민을 이제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은 이제 인도네시아에 우리나라 진출한 기업이 지금 2천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현지 기업에 이제 채용할 수 있는 기회들은 좀 충분히 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 같으면 이제 의류나 봉제, 신발 같은 산업들이 주로 많이 진출했지만 최근에는 뭐 유통, 미디어, 전자기계 다양한 첨단 산업 쪽도 많이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많은 기회가 좀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자카르타 그 한국무역관에서는 정기적인 채용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취업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2016 해외 채용이 가장 많은 국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5위 알아봤고요. 4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위입니다. 네.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역시 가깝고도 못 일본이네요. 달라 일본입니다. 일에 대한 의욕을 잃은 일본 청년들의 구직 기피로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일본 기업들. 때문에 한국인 구직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일본 취업 시장의 채용 전망과 취업 준비 시 유의사항은 무엇일까? 사실 일본은 좀 가까워서 여행도 많이 가고 사실 한국이랑 좀 문화도 비슷한 편인데요. 그래서 취업을 고려해도 좋을 것 같은 나라가 일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현 씨나 서희 씨는 일본의 취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국보다 일본이 더 취업이 잘 된다는 그런 기사를 봤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깝기 때문에 확실히 부담이 좀 덜 될 것 같아요. 네, 서희 씨는요?
저는 왜 우리나라에 3포 세대, 5포 세대 하는 것처럼 일본에도 사토리 세대라고 있잖아요. 뭐 그쵸. 꿈을 꾸지 않고 이런 희망이 없는 네. 그런 세대들을 일컫는 말인데 이런 거 보면은 일본인들도 취업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한국 사람이 과연 가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런데 일본은요, 지금 이 극심한 구인난 때문에 오하하라라는 현상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하하라 현상이 무엇이냐면요, 자기 회사에 지원한 구직자에게 기업이 더 이상 구직 활동을 하지 말라라고 약속을 받아내는 건데요. 사실 이게 오하하라, 신조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한국인 구직자에 대한 생각 어떤가요, 지금? 예, 이제 뭐 아까 우리 이제 서희 씨가 사토리 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이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고 그다음에 이제 동일본 대지진을 거치면서 젊은 세대들이 어떤 출세나 권력욕 이런 것을 이제 포기하고 현실지향적인 그런 이제 세대들이 좀 많이 이제 네.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부상하기 전까지만 해도 G2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도 두 번째로 경제력이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일본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전 세계에 많이 이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글로벌 기업들에서 그 역동적으로 일해야 될 그런 일본 청년들이 58%나 해외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 그 일본 기업은 오히려 이제 한국의 젊은이들이 좀 관심을 갖는 그런 이제 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부터 뭐 병역, 뭐 취업까지 많은 이제 경쟁을 거치면서 이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도전 정신이 조금 강하다, 높다 이런 이제 인식들이 네. 일본 기업들한테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일본 학생들보다 영어 구사 능력이 좀 뛰어나다라는 인식이 이제 일본 기업에 좀 있다 보니까 네. 한국 젊은이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어떤 선호도가 좀 높아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일본에서 이제 취업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비자를 받을 때 뭐 전공이나 아니면 뭐 대학을 졸업을 했는지 이런 학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차이는 따로 두지 않고 있나요? 일본 워킹 비자를 받으려면 최소 전문대 이상 졸업은 해야 되고요. 전공과는 관련 없이 비자가 발급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일본에서 일을 하려면 일본어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자들은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어가 가능한 사람들은 기술을 배워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자격 그 시험이라고 하죠. 그 급수 시험을 따야 되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필수로 첨부가 되어야지만 워킹 비자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 취업 포털 자코리에 따르면요. 취업 준비생 10명 중 9명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87.4%인데요. 와. 올해 해외 취업을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전공별 해외 취업 선호도는요. 이공학 계열보다는 예체능 계열이 97.6%로 제일 네. 높았고요. 저도 한번 그럼 깜짝 놀랐네요. 예체능 계열이라고 굉장히 했는데요. 높네요.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는요. 해외 취업을 통해 몸값을 올리려고 12.6%입니다. 국내보다 연봉 수준이 높아서 12.6% 역시 네. 국내는 더는 취업 전망이 없어서 22.9%입니다. 네. 1위는요. 복지 및 근무 환경이 우수해서 36%라고 답했습니다. 네. 근데 해외 취업 시에요. 이렇게 일본 같은데 박 대표님 이력서 준비할 때 좀 어떤 걸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 뭐 해외 기업 취업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레주메나 커버레터가 이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 레주메라는 것은 어떤 지원자의 개인적인 정보, 뭐 학력이나 경력 사항들을 객관적 사항들을 이제 기록하는 문서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커버레터라는 것은 이 레주메의 어떤 표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주메의 표지로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작성하는 그런 편지 형태의 문서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커버레터를 작성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일단은 커버레터는 너무 이렇게 문장이 좀 길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A4 한 장 정도로 작성하신다고 생각하고 문단은 한 4문단은 넘지 않도록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장황한 표현보다는 좀 더 간결한 표현들이 좋고 그다음에 내가 잘하는 것들을 나열하기보다는 직무와 관련된 한두 가지 강점을 중점적으로 어필하는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좀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레주메 같은 경우에는 레주메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은 제일 처음에 이제 개인 정보와 그다음에 내가 지원하는 동기, 그다음에 학력 사항, 그다음에 이제 직업 관련 경험, 직업 관련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인턴 경험, 그다음에 이제 대회 경험, 그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제 기술에 대한 내용들.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레주메에 들어가는 이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레주메 작성할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건 첫 번째 개인 신상 정보가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진이라든가 우리나라 이제 자기소개서 같으면 사진 반드시 우리는 들어가지만 뭐 언제 태어났다는 거 예, 다 그런 거 다 네. 들어가는데 이제 그 레주메에는 이제 사진이라든가 뭐 아. 가족 관계라든가 뭐 본인의 신체 그 이런 것들은 이제 언급할 필요, 네. 결혼 유무나 이런 내용들을 언급할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한 역량 중심으로 좀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글자 폰트 같은 경우는 10에서 12포인트 정도, 그 다음에 A4 한 장 넘지 않도록 작성하고
그다음에 경력 사항 같은 경우는 최신 경력이 가장 위에 오게끔 작성하시는 게 좋다. 그런 게 이제 기본적 원칙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박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서류가 통과를 하면은 면접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해당 국가에 직접 가서 면접을 봐야 되나요? 해외에 계시는 고용주 분들은 보통 화상 면접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전화로 인터뷰를 대행하고요. 가끔 한국에 본사가 있거나 지사가 있는 사무실이 있는 회사들은 직접 한국에 있는 사무실을 방문해서 임원 면접을 보기도 합니다. 아니 저 걱정을 많이 한 게 떨어지면 어떡하라는데 비행기표를 그날에 가기도 이거 하고 잘 됐네요 이거. 네. 네. 그런데 해외 면접을 볼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해외 면접이기 때문에 우선 영어로 이루어지니까 영어 준비는 자기소개는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보통 지원자분들이 이력서를 제출을 했지만 그 이력서에 뭐를 기재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네. 그래서 자기 이력서에 자기가 무엇을 적었는지 그거를 미리 숙지를 해서 네. 그 예상 지문에 대한 답변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직장을 다니면서 어떤 점들을 좀 많이 힘들어하나요? 저희 회사를 통해서 가시는 분들은 보통 졸업 예정자분들이 많은데요. 사회생활을 처음 하다 보니까 네. 직장 동료들이 본인을 케어해주기보다는 사무적인 말투와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본인의 업무적인 능력에 대한 한계를 느껴서 네. 자신감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타지에 혼자 있다 보니까 외로움에 대한 그런 힘든 상황도 많은 것 네. 같습니다. 저는 솔직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대표님은 해외에 한 몇 년 계셨어요? 저는 한 7년 정도 했어요. 7년. 그럼 7년 있을 동안 본인은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처음에 미국 갔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어 실력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같은 집에 쉐어해서 살던 호주 친구들이 저희 음식을 훔쳐 먹거나 아니면 싱크대에 이렇게 설거지를 안 해놓고 이렇게 올려 놨을 때 따지고 싶은데 정말 그 따지지 못했을 때 그 억울함 그게 제일 힘들었고요. 결국 먹는 거에서 시작돼서 시생하면서 그게 제일 힘들었었고 호텔에서 일을 하면서는 네. 또 육체적인 노동으로 인해서 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실제로 해외에서 취업을 하면은 외국인들과 많이 결혼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최근에 저희가 보내드린 지원자 중에 미국을 12개월 동안 갔던 지원자가 있어요. 치기공소에서 일을 했는데 1년 만에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사진을 그 메신저를 통해서 보내주면서 그 지원자가 했던 말이 대표님 덕분에 여기에서 일도 하고 사랑도 하고 결혼도 했다라는 그런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네, 해외 취업이 가장 많은 국가 4위까지 알아봤는데요. 3위 이어서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일본 다음에는 어느 나라일까요? 짜잔, 미국입니다. 미국이네요. 아메리칸 드림! 많은 취준생들의 해외 취업 로망 국가 미국. 다양한 분야의 넓은 채용 시장과 활발한 글로벌 인재 유입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미국 취업 시장. 미국의 채용 전망과 지원 방법을 알아보자. 사실 뭐 대다수의 이 해외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 선호하는 국가가 미국이나 캐나다 영어권 국가잖아요. 근데 이 미국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어떤 점 때문에 그럴까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미국 같은 나라는 이 첨단 기술과 금융 쪽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세계를 리딩하는 국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리 그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많은 기업들이 사실 미국에서 시작을 한 기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뭐 구글이라든가 네. 뭐 페이스북, 최근에 어떤 전기 자동차를 이제 시판한 테슬라 같은 회사 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시작한 회사들이거든요. 네. 이런 미국이 갖고 있는 경쟁력들을 우리가 이제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인구 규모가 이제 3억 1천만 명 정도 되고 굉장히 이제 미국 자체만으로도 큰 시장을 갖고 있는데 네. 그 미국 자체의 국내 총 생산이 OECD 국가 평균보다도 사실 높은 수치를 계속 나타내고 있거든요. 워낙 이제 미국 자체 내의 시장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2.5%, 내년에 한 2.4% 정도 성장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나라는 천연 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제 뭐 원유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원유의 대체 에너지로 이제 각광받고 있는 셰일가스나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1차 산업도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의 어떤 그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미국은 인재의 블랙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전 세계에 정말 사실 이제 뛰어난 인재들을 미국에서 많이 이제 흡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2014년도 미국 이민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그 취업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이 한 12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IT 쪽 개발자들이 한 4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미국 시장에서의 IT 관련한 업종들은 당분간 굉장히 호황세고 네. IT 쪽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은 미국 시장에서 좀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미국에 진출한 이제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안에서 이제 관리직이라든가 호텔이나 금융 쪽 서비스 업무 같은 경우에도 조금 기회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영재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학생들의 대부분이 미국 실리콘밸리로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고 싶은 이유는 거기에서는 학력을 안 따진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대, 연대, 고대 가느니 차라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서 사업을 해서 또 다른 스티브 잡스가 되고 싶다는 꿈을 표현했고 또 사실은 저희 뭐 싸이 씨나 지금 많은 연예인들이 미국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의 5,200만 시장에서 물론 요즘에 한류가 생기긴 했는데 미국 시장은 워낙 크기 때문에 한번 인기를 잡으면은 본인이 평생 먹을 돈이 아니라 몇 대가 거쳐서 먹을 수 있는 와.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예인들이 최근에 미국 쪽으로 자꾸 진출하는 이유가 그런 데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두 학생들도 미국에 대한 로망이 있을 것 같은데 미국에 좀 취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 없으세요? 근데 저는 확실히 패션 계열의 꿈이 크다 보니까 약간 뭐 패션 잡지사라던가 정말 확실한 그냥 패션 관련된 그런 일이라던가 너무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서희 씨는 여행을 워낙에 많이 다니니까 미국 가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아직 미국은 못 가봤는데 내년에 이제 어학연수로 저도 영어를 공부를 해야 하니까 네. 어학연수로 갈 계획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미국이 실제로 이 취업률이 좀 높은 편인지 미국에 가려면 비자라든지 어떤 걸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요즘 미국 취업률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대학교 졸업 예정자들이 재원 비자로 미국을 가고 있는데요. 네네. 자격 요건만 된다면 네. 비자를 대다수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재원 비자 학생들도 취업 통계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취업률이 많이 올라간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는 K무브 사업도 네. 대학교에서 지원자들이 선호하는 나라이고 또 분야이기 때문에 네. 많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경력자의 경우에는 좀 어떤 경로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오히려 조금 더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직접 해외 기업에 지원을 직접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준비를 좀 해서 해야 될까요? 해외 기업 중 세계적인 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외 취업 연수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참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잡을 통해서 민간 해외 취업 알선이나 아니면 코트라나 고용주들이 직접 올린 채용 공고에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와 같은 국외 취업을 소개시켜주는 회사를 네. 통해서도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서치를 좀 해본 다음에 또 지원을 하면 좀 쉽게 또 지원을 하고 외국에서 또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편하게 또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기업들도 미국 진출을 많이 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한인들 기업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기업들을 공략해 보는 건 어떤가요? 네, 실제로 미국에 계시는 한인분들도 한국인 채용을 많이 희망하고 계세요. 해외 취업이라고 해서 꼭 외국 회사로 취업하는 게 해외 취업이 아니라 한국분이 운영하시는 현지 법인이나 해외에 있는 곳에서 근무를 한다면 해외 취업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한상기업 회사에서 채용을 하실 때에는 네. 장기간 동안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 있는 지원자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이제 해외 직업을 소개해 주는 또 컨설팅업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해외에서 주로 이제 이 사람을 원한다. 어떤 분들을 많이 원하고 또 예를 들어서 막상 보냈는데 왜 이런 사람을 원냐 뭐 컴플레인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회사 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외에서 근무를 하면 기숙사 생활을 많이 하는데요. 인성 같은 걸 많이 보고 채용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장기간 동안 근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잘할 수 있다고 말하던 지원자들도 가서 조금만 힘들면 그만두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고용주분들의 컴플레인을 받곤 합니다. 네. 잡코리아에서 이 어떤 업종의 채용 공고가 가장 많았는지를 같이 조사를 좀 했는데요. 1위가 16.7%로 전기 전자업이 차지를 했고요. 다음으로는 섬유, 의류, 패션이 15.4%, 자동차, 철강, 항공업이 12.1%, 외식업이 3.8% 등의 순으로 해외 지역 공고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고용노동부에서 해외 유망 직종 발표를 했다고요. 네. 해외 취업을 생각하는 구직자들이 눈여겨볼 만한 꿀팁을 제가 전해드릴 네. 텐데요.
해외 취업 유망 직종 5위는요. 역시 항공사 승무원입니다. 항공사 외항사 승무원. 그렇죠? 네. 중동 지역의 이슬람 국가의 경우 여성 인력의 네. 서비스 분야 진출이 적어서요. 항공 승무원 분야로 진출이 활발하다는데요. 네.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의 구인 요청이 많다고 하죠. 그래서 그쪽에서 한국 승무원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우리 또 손 대표님도 아까 잠깐 얘기 경력을 보면 두바이에서 사셨다고 하셨는데 여자의 몸으로 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두바이 힘들 것 두바이는 한 같은데요? 몇 년 계셨었어요? 두바이 4년 있었습니다. 4년이요. 근데 아까 미국에서 두바이에서 넘어갔을 때 이렇게 네. 한국 여성이 좀 살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두바이의 생활이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처음에는 이슬람 문화가 조금 낯설긴 했지만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배려를 해줄 수 네. 있다면 쉽게 누구나 적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또 한 가지가 아랍에미리트나 중동에는 인구의 70% 이상이 전부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인구의 70%가 외국인 근로자이다 네. 보니 항상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만큼 유동 인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는 뭐 좀 이렇게 뭐 유가가 좀 떨어져서 고생을 한다고 하는데 그 나라에 가면은 현지 가면 세금도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소득세가 없어서요. 연봉을 계약하면 계약된 연봉을 실제로 수령을 다 할 수 있고요. 법적으로 휴가가 30일 보장되기 때문에 한국으로 갔다 올 수 있는 항공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6개월에 한 번, 그리고 4개월에 한 번씩 항공권을 제공해서 휴가를 나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 계셨을 때 우리 좀 그 현지 사람들이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좀 어때요? 네. 중동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미지가 좋고요. 기존에 6, 70년도에 이제 저희 아버지 세대께서 가셔서 사놓은 업적에 대해서 네. 굉장히 많은 칭찬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바이가 굉장히 덥잖아요. 버티기가 좀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더운가요, 보통? 실제로 가장 더웠을 때는 50도 이상이 되는 50도요? 네네. 사람이 삽니까 거기에? 네, 기후가 50도 이상 될 때도 네. 많은데요. 실제로 생활을 하다 보면 외부에 접촉될 일이 거의 없어요. 차를 네. 타고 이동을 해서 건물 내에서만 생활을 하다 보니 항상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 생활을 하니까 그렇게 더운 줄은 잘 몰랐어요. 버스 정류장에도 심지어 에어컨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네. 와. 역시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우리가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뭐 월세든 집을 렌트하든지 네. 집을 사야 되는데 집값은 보통 어떻습니까? 집값이 조금 많이 비싼 편인데요. 그래서 이제 근로자들을 위해서 회사가 숙소를 제공해주는 경우도 많고요. 개인적으로 숙소를 구할 수 있는 비용을 월급에 더해서 얼라운스로 제공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네. 외곽 지역에 혼자 살 수 있는 스튜디오 정도의 수준은 네. 보통 한 월 100만 원 정도 네. 월세를 내야 돼요. 근데 정현 씨나 서희 씨는 이 취업의 문이 좀 높지만 그래도 조건과 인식이 좋은 미국과 아직은 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틈새 직업을 좀 찾을 수 있는 중동 어느 쪽을 좀 개척하고 싶으세요? 저는 좀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있어서 장벽이 높아도 한번 넘어서 보고 싶어요. 뭐예요? 네. 저는 서희 아까 씨는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에미레이트나 카타르가 제가 생각하는 꿈의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중동입니다. 네. 그리고 저기 대표님한테 궁금한 게 이제 해외 취업 갔다가 그 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마음에 들어서 쭉 이제 계속 사는 그런 연구 취업하시는 분들도 꽤 있나요? 사례가? 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재원 비자를 받아서 인턴을 마치고 H1 스펀을 받아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최근 저희 지원자분들 중에는 IT 쪽으로 인턴으로 갔다가 H1을 받아서 지금 현재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시고요. 싱가포르나 중동 같은 경우에는 정규 취업 비자를 받고 가기 때문에 경력을 만든 다음에 그 나라에서 또 높은 연봉으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해외 유망 직종 4위가 간호사라고 합니다. 미국, 영국, 중동 등지를 중심으로 간호 인력이 부족난이 심화되면서요. 간호사의 해외 진출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하고요. 3위는 사무 관련 및 비즈니스 전문가라고 합니다. 최근 이제 해외 취업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로요. 주요 구인 요청 국가는 중국,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이고요. 네. 국내 기업의 해외 지사 등에 취업하는 경우도 대다수라고 합니다. 네. 2위는 자동차 설계 엔지니어입니다. 요즘에 사실은 국내에서는 뭐 워낙 시장이 좁기 때문인데 네. 해외 진출하는 분들이 워낙 많고요. 또 일본 취업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유망 지역 1위는요.
바로 말하면 재미가 없겠죠. 네. 여기에서 뭘 것 같은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네. 좀 서비스직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공무원을 좀 선호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좀 가장 유망 직종이었던 IT 계열이 아직 안 나와서 뭔가 네. IT 계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약간 연구직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 하면 똑똑하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구직이지 않을까요? 네. 이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1위는 IT 전문 인력입니다. 취업 비자 프로세스가 복잡한 미주 지역보다 일본 진출이 좋다고 하고요. 국내 채용 직종과 비교하면은 이것도 어떤지. 근데 예전에는 IT가 국내에서 대접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워낙 좀 이렇게 원하는 월급을 못 받는다고 해서 해외로 나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실제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이제 외국인 IT 관련 인력들이 현재 한 3만 명 수준인데 일본 정부에서 지금 6만 명까지 늘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일본 현지 내에서 이제 IT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수요가 네. 늘어나는 것은 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이제 마이넘버 제도라고 해서 개인 정보를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쿄 올림픽을 대비하면서 IT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이제 투자들이 지금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본 기업들이 이제 최근에 IoT라든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이제 IT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들을 많이 늘려나가고 있기 네. 때문에 IT 인력에 대한 수요가 이제 꾸준히 지금 외국인 IT 인력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무역협회에서 이제 그 컴퓨터 비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일본 IT 기업에 취업시켜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이제 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IT 교육을 수강하시면은 일본의 거의 취업률이 거의 한 100%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여행지 1순위로 꼽히는 유럽이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왜 유럽이 없는 걸까요, 대표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비자 받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서 언어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이제 네. 추가적으로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제 최근에 이제 영국이 브렉시트라고 하죠. 이제 유럽 연합에서 이제 탈퇴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영국이 EU에 이제 재정적으로 부담하는 분담금에 대한 불만이 이제 그 1차적인 이유지만은 2차적으로는 유럽의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나 이제 그다음에 시리아나 이런 쪽 난민들이 유럽으로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이제 영국인 내에서의 네. 어떤 취업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 이제 좀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유럽 연합을 탈퇴하는 결정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그만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높은 실업률로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네. 측면들도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이제 유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럽 연합 내에서도 이제 동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이제 좀 이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쪽 나라들에 좀 관심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요? 2016년 해외 채용이 가장 많은 국가. 네. 짜잔, 미국을 앞선 나라가 베트남이네요. 차세대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베트남. 연 6%의 경제 성장률로 한국을 비롯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기회의 땅 베트남으로 진출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시장의 전망과 글로벌 기업의 채용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사실 베트남 쌀국수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음식 참 입에 잘 맞을 것 같고 여행하기 참 좋은 나라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취업하기에도 좋은 나라예요. 어떤 점이 취업을 하는데 좀 용이할까요, 대표님? 그 우리가 지금 베트남을 굉장히 주목해야 될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과거에 많은 제조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했어요. 근데 중국으로 진출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의 인건비가 많이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진출했던 많은 기업들이 이제 베트남으로 눈을 돌려갖고 이제 베트남 진출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 지금 약 6%대 성장률을, 6에서 7%대 성장률을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베트남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과거에 같으면 이제 의류나 봉제, 신발 같은 노동 집약적 산업이 이제 진출했다 그러면 최근에는 유통이나 전자, 기계와 같은 이제 첨단 산업들도 많이 이제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현재 현재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수가 약 4,600개 정도 된답니다. 그다음 4,600개 회사들의 종사하는 한국인 근로자 수가 약 10,000명 정도 되고요. 네.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앞으로 이제 3만 명 정도 수준으로 이제 좀 높여나가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베트남 쪽에 이제 취업 관련해서는 좀 많은 관심을 가질 좀 필요가 있는데 베트남 현지 내에서는 사실 이제 고용 조건들을
조금 더 비자 받기를 조금 어렵게 조금 바꿔놓은 측면들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계속 베트남 쪽하고 이 청년 비자 요건들을 완화하기 위한 이제 좀 협상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 갔더니 참 인상적인 게 뭐냐면요. 사실은 대우그룹이 정말 세계로 많이 뻗어나갈 때 이 대우 호텔에서부터 대우가 워낙 베트남의 여러 관공서나 여러 제반 업무를 전부 많이 네. 해놨기 때문에 베트남 쪽으로는 한국인 이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도 그날에서 이제 가장 좋은 호텔이 대우가 주는 대우 호텔이거든요.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최근에 가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한인타워가 생겨갖고요. 거기에 한국 음식 웬만한 건 없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네. 한인분들이 워낙 가서 성공을 하셨는데 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한인들이 성공하시면 또 한국인 네. 직원을 좀 많이 뽑을 것 같은데 지금 베트남에서 한국인 직원을 좀 많이 안 뽑습니까? 어떻습니까? 손 대표님? 네, 베트남에 진출되어 있는 한국 기업 또한 중간 관리자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한국에 오셔서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채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혹시 정현 씨나 서희 씨 베트남에 가본 적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취업을 할 생각은요? 근데 며칠 전에 이제 어머니께서 뭐 뉴스 같은 걸 보셨나 봐요. 갑자기 대뜸 저한테 서야 베트남어를 공부해야 하는데 너 베트남어 학원 다닐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갑자기 무슨 뭐 며칠 전에는 중국어 하라더니 갑자기 베트남어야 이랬었는데 또 베트남 얘기가 나오니까 엄마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구나 싶네요. 그렇죠. 이제 최근에 베트남에서 중국에서도 많이 이동한 곳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지금 막 산업붐이 일어난 것처럼 사실은 베트남에서는 뭐 인력에서부터 지금 하고 막 땅이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 막 개발이 되고 있는 거라서 우리 젊은 취준생들이 좀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네, 제가 영어가 좀 약해가지고 해외 취업을 그래서 좀 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약간 저희 같은 이렇게 잘 모르는 학생들이 해외 취업을 좀 할 좋을 방법이 없을까요? 네, 산업인력공단에서는 K무브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에 들어가셔서 직접 K무브 센터에 상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까지 나온 이 해외 취업 정보들 중에 좀 꿀팁 중에 꿀팁만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대표님? 네. 그 이제 해외 취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코트라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코트라 홈페이지 이제 맨 그 우측 위에 보면 이제 경영 공시란이 있어요. 경영 공시란을 네. 클릭해서 들어가면 연구 자료가 있는데 그 연구 자료를 클릭해서 901번에 가면 어떤 자료가 있냐면은 네. 이 코트라에서 이제 그 발간한 자료예요. 이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글로벌 기업의 채용 비밀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좀 참고하시면은 해외 취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중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네. 몇 가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 유망 분야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경우에는 IT나 호텔, 뭐 금융 쪽 그 분야가 좀 유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이나 의료 쪽 분야. 그다음에 네. 동남아시아나 이제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현지 진출한 기업의 이제 관리직 쪽이 좀 유망하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나라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지만은 이 스펙보다는 직무 역량들을 네. 좀 중시하니까 그런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자신을 좀 어필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현지 면접을 하시거나 자소 쓰실 때 이제 그 나라의 좀 문화적 특성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은 조금 너무나 이제 그 겸손하거나 너무 예의 바른 것보다는 좀 더 자신감 있는 표현들을 좀 네. 좋아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유교적 문화권을 갖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자신감 있게 좀 약간 자만에 빠진 그런 느낌보다는 좀 예의 바르고 겸손한 느낌으로 이제 좀 작성하거나 답변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동남아나 이제 중동 같은 경우 이슬람 문화권 같은 경우는 이슬람 문화적 특성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개별 국가별로 이제 좀 선호하는 어떤 그런 경력 연차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입을 선호한답니다. 왜냐하면 일본 네. 같은 나라는 종신 고용이 하는 일본의 어떤 기업 문화의 대표적인 상징처럼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입으로 뽑아서 쭉 갈 수 있는 사람을 좀 더 선호하는 측면들이 있고요. 네.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어떤 경력자들,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좀 선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호주 같은 나라들은 헤드헌터를 통한 채용들이 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네. 가지 팁을 드리면은 이 K무브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네. 꿀팁이 있습니다. K무브 스쿨에서 3개에서 12개월 동안 교육을 지원하고요. 2010년 올해는 3,000명을 모집한다고 와. 합니다. 근데 나이가 있어요. 저는 49에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왜? 만 15세에서 34세 이하
아니라 청년들이 신청 가능하고요. 네.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 또 선진국 취업 성공하면 최대 200만 원 선이고요. 그리고 신흥국 최대 400만 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와. 그 K무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정보인데요. 자, 2위까지 알아봤고요. 2016 해외 채용이 가장 많은 국가 1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예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나올 나라가 다 나왔거든요. 네. 그럼 1위는 짜잔 역시 중국이죠. 중국입니다. 네. 중국. 2016 해외 채용이 가장 많은 국가 1위는 바로 중국. 주력 산업인 제조업에 이어 IT 분야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진출이 많아지고 있는데 중국 취업 시장의 꿀 정보 공개. 사실 이 앞으로 중국 시장 전망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 연수나 유학도 많이 가는 편인데 이렇게 취업의 문도 활짝 열려 있다는 걸 보니까 왠지 저도 중국으로 곧 진출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중국에서 외국인 채용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중국에서는 현재 해외 전문 인력 채용이 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가장 근무를 많이 하는 곳이 상하이와 베이징 그리고 광저우입니다. 네. 또한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요. 중국에서도 한국인을 채용을 많이 하는 이유가 중간 관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표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중국 대졸 평균 초임은 어느 정도 되고 또 근무 환경은 어떤지가 궁금해서요. 201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초임은 한 60만 원 정도이긴 하지만 능력제를 인정을 받으면 계속 연봉 협상을 해서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고 5년 근무했을 때 평균 한 3,80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국 60이나 70만 원이 아니라 또 그 나라 물가를 한다면 거의 3배, 4배로 생각하면 될 것 네. 같네요. 네. 근데 박 대표님 네. 지금 뭐 이제 국내 취업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계신데 네. 그래도 이제 중국이 이만큼 1위까지 올라올 정도라면 중국어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뭐 중국에 유학을 가서 다시 이제 국내 취업하러 이제 오는 학생도 상당히 많고 국내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중국어를 이제 제2외국어로 이제 준비하고 공부하는 학생도 상당히 많고 기업에서도 이제 이 중국어 가능자를 이제 우대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취업 준비생들이 중국어에 대한 관심을 많이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쪽에 취업을 할 때 꼭 명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걸 좀 명심해야 그러니까 될까요? 뭐 제가 이제 또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퇴직금 제도가 사실 이제 그 계속근로 1년을 하면 퇴직금을 이제 다 퇴직 사유와 상관없이 주는데 네. 중국 같은 나라는 이 근로자 개인이 자기가 이제 자발적으로 원해서 이제 퇴사를 하거나 네. 뭐 본인의 가실이 있거나 이제 기업의 어떤 부서가 이동하거나 없어져서 이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네. 이제 중국에 이제 취업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경력자 같은 경우는 아마 좀 취업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은 이제 비자 발급되는 그 기준들이 최소 이제 학사 이상의 이제 학력을 가지고 경력이 이제 2년 이상 되신 분들을 아마 이제 기준으로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력서를 작성하실 때는 자신의 어떤 전공 경력이나 직무 관련 강점을 중심으로 해서 A4 2장이 넘지 않도록 작성하는 게 좀 필요하고 네. 면접 시에는 이제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이제 중심으로 이제 많이 질문들을 한다고 하니까 네. 직무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어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중국 취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참고해 볼 만한 이제 그 취업 사이트를 제가 좀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차이나통이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고, 차이나통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차이나빌이라는 사이트가 있고 한국무역협회 중국 취업 사이트, 그다음에 잡차이나 이런 이제 사이트가 있으니까 중국 취업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서 좀 발빠른 네. 엄마들은요 이미 미국이나 유럽 뭐 다른 나라의 유학보다는 이미 10년 전부터 중국 유학으로 자녀분들을 많이 보냈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네. 뭐 강남이나 목동이나 어디 교육기관에서는요 영어 플러스 또 중국어를 많이 가르치는데 아. 중요한 거는 네. 오늘 손 대표님 나오셨는데 저는 되게 부러운 게 한국 땅에서만 살다 이렇게 저는 막 친구도 좋아하고 해직 문화도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네. 7년 동안 미국과 두바이에 계셨잖아요. 우리 해외로 좀 이렇게 직업을 찾는 분들이 좀 이런 거는 좀 알고 가면 좋겠다. 아니면 본인은 어떤 성격인지 잘 맞는다. 이렇게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은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는데요. 네.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제가 직접 그 나라를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네.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관계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두바이에서 만났던 좋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네. 일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런 거 좀 주의해라. 한국 사람들이 그냥 로망으로 왔는데 이런 거 좀 알고 가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외국에서 근무를 하면 우리나라처럼 인정이란 걸 기대하면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업무적으로 능력을 인정을 받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디서나 성실하게 일을 한다면 그만큼 네. 인정을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 해외 취업 경험자로서 구직자들이나 아니면 또 해외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것만은 꼭 기억을 해라.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한 말씀. 많은 지원자들이 해외 취업이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에 무한한 기회가 기다리고 있고 네. 그리고 관심만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박 대표님께서도 해외 취업을 좀 준비하는 구직자나 학생들에게 이것만은 꼭 명심해라.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뭐 해외 취업이든 국내 취업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어떤 적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본인의 어떤 장기적인 커리어 목표와 연관성을 좀 갖게끔 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당장에 네. 어떤 국내 취업이 어렵다고 해서 약간 도피성으로 해외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장기적 커리어 비전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그 커리어 비전에 대한 목표를 반드시 설정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커리어를 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나라와 직무를 이제 기업을 선택해서 좀 가는 것들 그런 전략적인 어떤 그런 이제 계획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경험했던 많은 그 구직자들 중에서는 해외에 먼저 취업, 국내 취업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 취업을 먼저 하셨다가 해외에서 나름대로 직무적 성과를 내고 다시 국내 기업으로 턴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이제 네. 그런 이제 유연한 전략들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 상담 코칭 심리학과 교수로서 좀 성향을 파악하고 그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개인적인 문화를 즐기는데 뭐 마케팅 부서나 해외 영업 부서 가서는 또 못 견디는 것처럼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진 문화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 문화를 존중하기 때문에 네. 직장 후 술 문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즐기는 경우가 많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반대로요. 관시를 굉장히 중요해서요. 네. 이분들은 막 옆집 뭐 하고 막 다 쳐다보고 다 해서 막 좀 관심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네. 따고 문화가 형님 문화나 동생 형님, 문화가 네.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회식을 좋아하는데 술을 먹는데 이슬람으로 간다. 이것도 사실은 두바이나 아랍에미리트가 아닌 이상은 또 큰 문화적 충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과연 그 나라에 가서 이런 문화적 충격을 이길 수 있는가 또 좀 자세히 살펴보고 나와 그 나라가 맞는지 알고 좀 해외 취업을 좀 선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해외 채용이 많은 국가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 이 직장인들도 해외 취업에 대해서, 해외 근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오늘 나온 이 국가들 중에 만약에 해외 취업을 한다면 어느 국가로 가고 싶으세요? 저는 두 군데가 있는데요. 욕심도 많아요. 좀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미국에서 패션 계열 그런 잡지사에 입사를 해보고 싶고, 그리고 중국 생각을 해보면 취업은 아니지만 제가 한국에서 사업을 해서 중국 시장으로 이렇게 확장을 시키고 싶어요. 넓은 시장을 또 개척하고 싶어요. 꿈이 커요. 네,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서희 씨는요? 저는 이 차트에는 없지만 대표님께서 계셨던 최고의 복지를 자랑하는 중동 쪽 두바이 이쪽에 가고 싶어요. 네, 항상 보면 뭔가 캐릭터가 있어요. 본인만의 그 개성이 하나 있어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두 나라 선택하고 싶은데 중국은 사실은 기차 빼놓고는 다 먹을 수 있는 나라고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또 워낙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음식이 있는지 그걸 다 먹기도 전에 그냥 생이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반대로 일본을 가고 싶은 게 네. 일본은 모든 걸 축소하잖아요. 그리고 네. 제가 깜짝 놀란 게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도시락을 다 먹은 다음에 그걸 다시 싸갖고 다시 보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배워서 참 남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한다는데 또 그 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갔는데 카드만 들고 왔다 낭패를 당한 적이 있는데 카드를 쓰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카드를 쓰면 그거는 빚이라고 생각하고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서 전부 현금을 쓰는 내는 문화를 보고 네. 참 다르구나 해서 기회가 되면 두 나라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은 박 대표님은 저는 네. 그 예전에 이제 여행으로 베트남을 갔었는데 네. 베트남에 가면서 좀 느낀 게 우리나라와 이제 문화적인 부분들에서 상당히 공통점도 많이 느꼈고 네.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굉장히 역동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기회가 되면 베트남에 가서 한번 뭐 사업적으로나 뭐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좀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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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함께한 서희 씨, 정현 씨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어하는 분야가 전망이 밝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 네.
또 해외 취업하면은 좀 막연히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오늘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충분히 찾고자 하면은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일 씨는요? 전 되게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이런 해외 취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랭킹쇼 자비클릭 공식 질문입니다. 해외 취업은 나에게 뭐뭐뭐다? 아직은 좀 두려운 미지의 세계다. 네. 서일 씨는요? 해외 취업은 나에게 머지않은 미래다. 현실적이에요. 네, 권영찬 씨는요? 해외 취업은 나에게 로망과 불륜의 사이에 있다. 로망과 불륜의 이게 사이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은 이제 결혼한 남자분들은 10년 이상 결혼 생활하면은 이건 아닌데 이거 이혼을 하고 또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나랑 네. 안 맞구나라고 해서 자꾸 해외를 넘는데 막상 또 가자니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륜과 로망스 사이가 아닌가. 좀 얘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같습니다. 네, 해외 취업은 나에게 뭐뭐뭐다? 도전이다. 네. 예, 뭐 해외 취업은 저는 이제 한 번도 이루어보지 못했지만 언젠간 한번 이루어보고 싶은 개인적인 도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며칠 전에 제가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회사에 더 이상 이 자신의 미래를 바쳐야 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 한 30대 부부가 사표를 딱 내고 이 전세금까지 빼서 해외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해외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옛 회사 동료 외국인을 만나서 외국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 현지 회사에 입사를 해서 외국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부의 얼굴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너무 하나에만 몰입을 해서 쫓기다 보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다 보면 운명의 기회가 다시 찾아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나에게 찾아온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면서 저희 방송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